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 나눕니다. 길에서 넘어졌을 때 아픔보다 왜 창피함이 더 크게 느껴질까요? 각 분야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상규 심리학자님, 최미희 사회학자님, 임병철 경영학자님 모셨습니다. 먼저 이상규 교수님, 심리적 관점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규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큰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는 보통 유능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싶죠. 넘어짐은 통제력을 잃고 서투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평가받는다는 두려움, 이것이 창피함의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 뇌는 사회적 고통을 물리적 고통과 유사하게 처리합니다. 이는 진화적 관점에서도 설명 가능한데, 원시 시대에는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이 생존의 직접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심리적 관점에서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최미희 교수님,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상규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 사회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길은 공적인 공간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넘어짐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신호예요.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깨졌을 때 오는 집단적 시선과 분위기가 창피함을 증폭시키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완벽한 자기관리가 강조되는데, 넘어짐은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네,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의 일상적 의사결정이나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병철 교수님, 경영학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것을 사회적 자본의 손실로 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그 관리에 실패한 순간이죠. 타인에게 비춰지는 나의 평판에 금이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미래의 사회적 관계나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염려하는 것이죠. 게임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평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짐은 일종의 비협력적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세 분 모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신체적 아픔보다 이 창피함이 더 오래, 더 강하게 느껴질까요? 이상규 교수님,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픔은 감각이죠. 몸의 신호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창피함은 감정입니다. 자아 이미지, 타인의 평가와 연결되죠. 한번 손상된 자아는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그 상황을 되새기며 창피함을 반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픔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깊은 심리적 상처가 될 수 있죠. 특히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서 보면 우리는 존중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짐은 이러한 상위 욕구가 위협받는 순간이며, 이는 생존이나 안전 같은 하위 욕구보다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서 창피함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넘어짐으로 인한 창피함은 일종의 사회적 고통입니다. 신체적 고통보다 생존에 더 위협적이라 인식될 수 있기에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 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더 넓은 범위로 공유될 수 있어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영학적 비유를 들자면 아픔은 단기적인 비용입니다. 치료하면 회복되죠. 하지만 창피함은 무형의 자산인 평판이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하는 불안감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브랜드 자아가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넘어진 것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넘어진 것은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상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넘어졌을 때는 더 큰 심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그렇게 유능해 보이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반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평가로 끝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반대의 관점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적 모습을 알고 있어서 일시적인 실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순간의 행동으로만 평가될 수 있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SNS 등을 통해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관계의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이므로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이미지 손상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례적이어서 당장의 창피함은 크더라도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발자국이 남을 수 있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실수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 넘어짐이라는 일상의 작은 사고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깊은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께서는 자아상의 위협과 심리적 상처의 지속성에 대해, 최미희 교수님께서는 사회적 규범과 집단적 시선의 영향에 대해, 임병철 교수님께서는 사회적 자본과 평판 관리의 관점에서 각각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SNS와 디지털 발자국이 중요한 변수가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고통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